우리의 인생이 한평생 운이 좋으면 행복하겠지만 운의 특성상 항상 좋은 운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초년운이 좋으면 말년운이 안 좋기 마련이고 말년운이 좋으면 초년운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인생이 제대로 풀리지 않던 사람도 말년운이 들어와 인생을 순탄길로 들어서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만히 있는다고 행운이 찾아올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행운 체질로 우리를 만들어야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인데요. 책 행운은 반드시 아침에 찾아온다에서는 아침을 어떻게 여는가에 따라 우리의 운명과 운수가 정해진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소개드릴 아침을 여는 방법에 대해서 꼭 시청하시고 말년운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여러분의 아침 풍경은 어떻습니까? 아침 시간을 충실하게 채우고 있습니까? 그저 허둥지둥하면서 귀중한 아침 시간을 아깝게 보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아마도 아무튼 바쁘다, 정신없다, 늘 마음이 급하고 허둥거린다 같은 대답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집을 나서기 전까지는 누구나 시간에 쫓기는 느낌을 받습니다. 대체로 아침은 아무튼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는 시간이라는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죠.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아침이야말로 다양한 일을 하며 느긋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아침을 어떻게 여느냐에 따라 하루가 달라집니다. 보람있고 훌륭한 하루가 되기도 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후회스러운 하루가 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가 쌓여 우리의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이 어떤 하루가 될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열쇠를 바로 아침이 쥐고 있죠. 그러니 아침이야말로 거시적으로 볼 때 인생 전체를 좌우합니다. 그렇다면 아침은 아무튼 정신없고 바쁘다는 선입견을 잠시 내려놓고 순수한 관점으로 아침이 어떤 시간인지 생각해 봅시다. 일단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아침이 시작됩니다. 전날의 피로는 잠을 자면 어느 정도 풀리지요. 즉 아침은 몸의 피로가 말끔히 회복된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떨까요? 전날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에 고민이나 어떤 감정의 응어리가 남아있었다 해도 몸이 휴식을 취하고 뇌도 쉬면서 그런 감정은 희미해지거나 자취를 감춥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마음도 어느 정도 가벼워진 상태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새롭게 태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몸도 마음도 회복되어 새로워진 시간이 아침입니다. 몸과 마음이 동시에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시간이지요. 그런 최상의 컨디션을 가진 귀중한 아침을 그저 바쁘고 정신없고 허둥거리며 다 보내버리다니 이보다 더 아까운 일이 또 있을까요? 모처럼 정돈된 컨디션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종일 업무에 사람에 시달리고 이런저런 일정을 바쁘게 소화해내느라 밤에는 무척 피곤합니다. 체력도 떨어져 있고 당연히 활기와 집중력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컨디션으로는 무엇을 해도 효율이 오를 리 없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시간이 더 오래 걸리고 성과가 좋지 않죠.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읽어도 집중력이 떨어져 웬만해서는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방 정리를 하려고 해도 의욕이 없고 체력도 떨어져 있으므로 대충대충 하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일을 아침에 해보면 어떨까요? 집중력도 의욕도 체력도 넘쳐 흐르는 아침에는 밤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밤에 1시간 이상 걸렸던 일도 아침이라면 10분 만에 해결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매일 아침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침은 하루 중 가장 효율이 좋은 시간입니다. 생각해보면 현대인은 점점 자연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요즘은 집이든 직장이든 냉난방이 완비되어 있어 여름의 더위와 겨울의 추위를 피부로 느낄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사계절의 변화를 직접 느낄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계절의 변화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연의 묘미 중 최고인데도 말입니다. 자연을 느낄 수 없는 환경에서 생활하다 보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자신이 새로워졌다는 느낌은 당연히 갖기 힘듭니다. 사람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자연의 일부로 생활하던 시절에는 삶이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 낮 동안에 각자에게 주어진 활동을 하며 땀을 흘리고 저녁 무렵에 일을 끝내고 귀가해 밤이 깊어질 때쯤 잠드는 생활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런 시대에는 새로운 아침을 맞을 때 사람도 원점으로 되돌아가 새로워지는 감각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 그런 식으로 자연의 리듬에 따라 사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산에 들어가서 혼자 은둔 생활을 한다면 모를까 도시에서는 어림없죠. 하지만 잠깐이라도 자연을 접하면 매일 새로워지는 감각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자연은 계절마다 제각각 다른 색깔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루 중에서 계절 변화가 가장 짙게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아침입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 몸을 두면 자연과 하나가 되는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하나가 되는 감각을 통해 사람도 자연의 일부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깨닫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점입니다. 자연을 접하는 아침 시간은 우리를 원점으로 되돌려주는 시간입니다. 몸도 마음도 원점으로, 다시 말해 완전히 새로운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아침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아침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 시간을 허둥지둥 날려버리는 일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버리는 일이나 다름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는 하루와 전날의 이런저런 고민과 상처를 질질 끌고 와서 시작하는 하루는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도 없겠지요. 아침을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으로 충분히 활용해 보세요. 누구에게나 하루 24시간이 평등하게 주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8시간 잔다면 남은 16시간은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보냅니다. 그렇다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온전히 나만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일단 직장인이라면 직장에 있는 시간 동안에는 일을 합니다. 상사의 지시를 듣거나 회의를 하는 등 회사의 방침에 따라 움직이죠. 이 시간은 자유롭게 사용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외의 시간은 어떨까요? 퇴근 후에 친구도 만나고 운동이나 공부 등 개인적인 자기 개발도 할 것입니다. 그런 개인적인 시간은 완전히 자유로운가요? 만약 연인이나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나름대로 상대를 신경 써야 합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는 초밥이 먹고 싶은데 상대방이 스파게티를 먹자고 하면 그냥 그 의견을 따르기도 합니다. 듣고 싶지 않아도 상대방이 털어놓는 불평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요. 게다가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아침에는 몸과 마음의 컨디션이 최고입니다. 몸을 써야 하는 일은 물론이고 머리를 써서 골똘히 생각을 정리하는 일에도 가장 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시간에 그 집중력이란 몸과 마음의 피로가 쌓인 밤과는 전혀 다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침이야말로 온전히 나만을 위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잠에서 깨어나 집을 나서기 전까지 아침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립니다. 잠깐이라도 마음이 느슨해지면 지각하기 십상이죠. 그 시간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까지 아침 시간이 왜 중요한지 충분히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아침 시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요? 허둥지둥 뛰쳐나가던 일상의 모습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아침 시간이 충실해지면 하루가 충실해지고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수십 년, 결국 인생 전체가 행복해지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그런 거창한 청소가 아닙니다. 딱 5분 만에 끝내는 청소입니다. 매일 아침 작은 구역을 정해 딱 한 곳씩만 정복해 나가면 됩니다. 부엌 찬장, 욕조, 거실 소파 위, 식탁, 침대, 화장대. 화장실이나 현관도 물론 작은 구역 중 하나입니다. 집안의 상황은 저마다 다를 테니 구역은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나눠보세요. 그리고 그 구역 중 어딘가 딱 한 곳만 아침 청소 타깃으로 정해봅니다. 청소 자체에 몰두해보세요. 마음에 묻어있던 얼룩과 먼지도 사라집니다. 그 결과 기분이 좋아지고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마음이 정돈된다고 말해도 좋겠지요. 생활 공간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돈하는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어질러진 방에서 아무리 마음을 정돈해 본들 가능할 리가 없습니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라고들 합니다.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인품을 상상할 수 있듯이 집의 얼굴인 현관을 보면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생활이 투명하게 보입니다.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구두는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고 더러운 흙먼지와 잡동사니가 뒤섞인 상태라면 그 집에 사는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지 쉽게 상상이 됩니다. 행운을 불러오고 싶다면 우선 현관부터 정돈해 보세요. 정돈의 기본은 상쾌하고 청결하게입니다. 신지 않는 구두가 여러 켤레 나와 있거나 장바구니, 우산, 자전거 등이 어지럽게 놓여 있어 걸리적거리지는 않습니까? 집이 너무 좁거나 구조적인 문제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방법을 최대한 고민하여 현관을 상쾌하고 청결하게 정돈해 보세요.
현관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배웅해주고 저녁에 제일 먼저 맞이해주는 공간입니다. 늘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다면 기분이 완전히 달라지겠지요. 외출할 때는 자, 오늘도 힘내서 최선을 다하자 하는 의욕을 불러일으켜주고 집에 돌아왔을 때는 편안하고 안정된 기분이 듭니다. 매일 쓸고 닦을 필요도 없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만 현관을 깔끔하게 청소해두면 엉망진창이 되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집을 나설 때 눈으로 흐트러진 곳이 없는지 확인하는 정도만으로 상쾌하고 청결한 현관이 유지됩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다면 작은 선반을 두고 화분이나 꽃 한 송이를 놓아두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꽃은 계절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로해주고 생기와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또한 손님을 맞이할 때는 현관에 향을 피우거나 향초를 켜두면 한층 멋진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손님이 도착할 즈음에 미리 향을 조금 피워두는 것도 좋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상쾌한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면 최고의 환영 인사가 되지 않을까요? 현관은 집에 들어오거나 밖으로 나갈 때 그저 지나가기만 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자신의 취향에 맞게 개성을 발휘해서 연출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우리 집의 첫인상이자 얼굴인 현관을 깔끔하게 정돈하고 취향껏 아름답게 꾸미고 싶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아침에 거울을 몇 번이나 볼까요? 여성이라면 세수할 때, 화장할 때, 옷을 입을 때라는 답이 많고 남성이라면 세수할 때와 옷을 입을 때가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울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여성들은 피부가 칙칙해졌네, 화장이 잘 안 먹었네, 이런 것들이 신경 쓰여요. 라고 대답하고 남성들은 일단 수염을 제대로 깎았는지, 머리가 들뜨지 않았는지, 넥타이가 비뚤지 않은지 정도를 확인해요. 라고 합니다. 대부분 거울을 보고 외모를 체크한다는 뜻이지요. 애플의 창업자 고 스티브 잡스는 다양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중 췌장암 수술을 받고 회복되었을 때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다음과 같은 연설을 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에 비친 저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이라고 해도 지금 하려는 그 일을 할 것인가? 말입니다. 아니다. 라는 대답이 며칠이고 이어진다면 무언가를 바꿔야 할 때입니다. 삶의 방식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에게 물어보고 확인하면 마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업무든 개인적인 일이든 지금 이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직시하고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이 선의 마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울 속에 자신이 웃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세요. 웃지 않고 있다면 왜 그럴까 생각해 보세요. 가급적이면 활짝 웃는 얼굴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해 보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양치나 세수, 화장실에 간다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급하다면 화장실에 먼저 가야 하겠지만 가능하면 먼저 집안의 모든 창문을 활짝 열어보길 권합니다. 잠들기 전에 창문을 꼭꼭 닫아두면 밤사이에 실내 공기는 정체되어 있습니다. 창문을 활짝 열면 방 안에 고여있던 공기는 나가고 바깥의 신선한 공기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도시에 살아도 아침 공기는 하루 중 다른 어느 때보다 상쾌합니다. 시간이 없고 귀찮다는 이유로 아침에 창문은커녕 커튼도 걷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느껴야 비로소 몸도 마음도 리셋되어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자세가 정돈됩니다. 꽉 막힌 움막 같은 생활과는 하루빨리 결별하세요. 저도 아침에 일어나면 우선 덧문과 창문을 모두 엽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오늘 아침에도 재건 중이라 잠시 닫아두고 있는 본당과 음식을 만드는 공수관 등 아무튼 온갖 문이란 문, 창문이란 창문은 모두 활짝 열었습니다. 절에는 열어야 할 문이 무척 많은데 여는 순간에 모든 문에서 상쾌한 아침 공기가 흘러들어와 아, 오늘도 감사하게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절의 바깥문인 산문을 열기 위해 밖으로 나와 크게 심호흡을 합니다. 아침의 공기를 가득 들이마시고 내뱉습니다. 아침 공기는 그 무엇보다 계절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줍니다. 봄에는 나무에 꽃눈이 움트는 향기가 부드러운 바람을 타고 옵니다. 여름이 되면 짙은 녹음이 눈앞에 가득 펼쳐지며 몸과 마음에 열정을 부어줍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을 맞으면 마음속까지 잔잔해지고 평온해지고 겨울의 찬 공기는 몸과 마음을 팽팽하게 당겨 순식간에 깨어나게 해줍니다. 현대인은 누구나 스트레스를 안고 살아갑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세로토닌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부족해진다고 합니다. 그 세로토닌을 증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태양빛을 쬐는 것입니다.
심호흡을 하고 아침 햇살을 받는 것은 무척 쉽고 간단한 일입니다. 상쾌한 하루를 위해 아침 습관으로 만들어 보세요. 이상으로 책아침을 여는 습관이 우리의 운명과 운수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건강 알리머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구독자 여러분의 건강과 대박을 기원하겠습니다.